그래서 지금 제가 원장님한테 가이드 드린 게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이 건물을 매입을 하시면 대출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내가 들어가는 그 에쿼티 현금 비중이 줄고 레버리지 수익은 극대화된다라는 걸 표현을 해드렸고, 제가 그거를 좀 엑셀 파일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직접 제가 엑셀 파일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방에 거주하시고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데 서울에 대출을 활용해서 건물을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건물이 운영되면서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건물을 찾는 분인데, 그런 분들의 의뢰가 상당히 꽤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런 컨셉의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영상을 실제 매물의 예시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. 지방에 계신 우리 자산가 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에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그런 건물을 찾고 계세요. 수익이 나온다라고 하면, 임대 수익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내가 대출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레버리지 수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건물을 칭하거든요. 그러한 임대 수익형 건물을 원하시고, 그리고 아무래도 지방에 계시다 보면은 서울의 건물 관리가 좀 힘드시니까 서울로 많이 자주 오실 수 없으니까 건물 관리가 또 편한 그런 매물을 좀 매입을 하시려고 합니다. 그리고 대부분은 사실 제가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까 제가 거래에 매입을 해드리면 건물 관리도 물론 도와드리지만 저희 빌딩원 중개법인 회사 내에는 자산관리팀이 따로 있습니다. 그 자산관리팀은 건물 관리만 또 전문적으로 해주는 팀이 따로 있어서 같이 의뢰를 해갖고 함께 그 고객분의 건물을 관리를 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 고객분은 그냥 계신 곳에 있으시면서 저희한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리포트 형식으로 보고를 받으시고, 건물에 어떤 문제나 뭐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저와 이제 자산관리팀이 함께 붙어서 해결을 해드리는 그런 식으로 건물 관리를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 좀 사실 금리가 좀 불안정하잖아요. 작년만 하더라도 올해가 되면 뭐 금리가 좀 내려갈 거라는 예상들이 많았는데, 사실은 실제로 지금 잔금하는 것들 대출 이자를 보면 그렇게 또 낮지가 않습니다. 은행에서는 좀 되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렇게 좀 금리가 불안정하고 비교적 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는 임대 수익이 안정적으로 잘 나오는 그런 매물들이 거래가 됩니다. 왜냐면은 아무래도 건물에서 임대료가 안 나오면 대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자가 커지기 때문에 임대료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한 달에 뭐 몇백씩 몇천씩 자기 자본을 계속 투입돼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, 이렇게 금리가 불안정할 때는 임대 수익이 좀 안정적으로 잘 나와서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더라도 이자보다 좀 더 임대료가 나와서 그 어떤 안정적으로 이제 건물 관리와 임대 수익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이 요새 좀 선호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방문하신 우리 원장님한테는 어떤 매물을 소개시켜 드렸냐면, 일단 위치는 뭐 서울 중심부 시청 인근에 있는 건물이에요.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시청 근처에 있고, 그 다음에 2호선 역세권 중심 어떤 업무지구 그 인근에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은 없고, 지금 현재 매매가는 한 150억 정도 되는데 작은 평수 한 10평 정도 빼고는 만실이에요. 그래서 임대료가 한 5,100만 원 정도 나오고, 관리비에서 관리성 지출을 빼면 한 400만 원 정도. 그래서 임대료와 관리비 수익을 합치면 한 달에 한 5,500만 원 정도 임대료가 나옵니다. 그러면 연 수익률로 치면은 한 4% 중후반 정도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원장님한테 가이드 드린 게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이 건물을 매입을 하시면 대출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내가 들어가는 그 에쿼티 현금 비중이 줄고 레버리지 수익은 극대화된다라는 걸 표현을 해드렸고, 제가 그거를 좀 엑셀 파일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직접 제가 엑셀 파일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건물의 매매가가 150억이고요. 그리고 한 달에 임대료 및 관리비 수익이 5,500만 원 나옵니다. 자, 이때 대출을 만약에 100억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면요, 요새 대출 이자율 보수적으로 연 3.8% 잡겠습니다. 물론 더 낮게 더 높게 나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평균적으로 3.8% 잡고요. 그러면 한 달에 이자가 약 3,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. 그러면 순수익이죠. 수익에서 이자를 뺀 월 순수익은 약 2,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. 그리고 매매가 150억에서 대출을 100억 받으셨으니까 여기서 현금 비중이, 현금 투입 금액이 약 50억 정도 되겠죠. 그럼 50억을 내가 현금을 넣어서 대출 받아서 건물을 매입을 한 다음에 대출 이자를 한 달에 3,160만 원 정도 내고 수익이 5,500만 원 정도 들어오니까 순수익은 2,300만 원이다. 결론은 내 현금 50억을 넣고 한 달에 2,300만 원 순수익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레버리지 수익률이 5.6%가 되는 거예요.
만약에 이 본 건물을 대출 하나도 없이 매입을 하게 되면은 연 수익률은 4% 후반인데 대출을 활용을 해서 매입을 하면 현금 비중도 줄어들고 그만큼 레버리지 수익이 늘어납니다. 그럼 만약에 120억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이자율 동일하고요. 그러면 한 달 이자 3,800만 원 나오죠. 한 달의 순수익은 1,700만 원입니다. 그리고 현금은 30억 들어가겠죠. 레버리지 수익은 6.8%가 됩니다.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현금 비중을 줄어들고 레버리지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거죠. 그거는 왜냐면 이 건물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원장님 같은 경우도 최대한 80% 정도까지 대출을 받을 예정이시라서 약 120억 대출 받고 현금 30억 정도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. 그럼 30억 정도 투입하고 한 달에 순수익이 1,700만 원 정도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그러면 레버리지 수익률이 연 6.8%다. 여기 수익에는 관리비에서 관리비 지출을 뺀 수익입니다. 순수익이라고 볼 수 있어서 건물 관리는 저와 저희 자산관리팀에 맡기시면 다달이 약 1,700만 원에 해당되는 수익이 그냥 통장으로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난 보수적이다, 난 대출을 좀 적게 받겠다, 대출이 무섭다 하시는 분이 만약에 대출을 50억 받으셨어요. 이자율 같고요. 그럼 한 달에 이자가 약 1,580만 원 정도 나갑니다. 그럼 순수익은 3,9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거죠. 그럼 현금은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. 그러면 레버리지 수익률이 4.7%로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높은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차주의 신용이나 공동담보 여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대출을 활용해서 매입을 하시면 현금 비중을 적고 레버리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건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대출을 많이 활용하면 활용하실수록 레버리지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고요. 다만 이제 뭐 서울, 강남이나 성수나 한남 이런 쪽에 임대 수익률이 대출 이자율보다 좀 낮은 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는 대출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이자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본인 어떤 자금을 다달이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 좀 뭐 서울 외곽 이나 이제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본업이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에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건물을 매입을 하셔서 저나 건물을 잘 관리해주는 자산관리팀의 건물 관리까지 맡기시면 안정적으로 높은 임대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셔서 좀 매물을 검토해 보시고, 특히나 이제 이런 건물들도 이런 매물들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히 임대 수익률만 높다라고 해서 또 매입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. 인근에 어떤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지, 여기에 공실 리스크는 없는지, 앞으로 뭐 호재가 좀 있는지, 그리고 건물 평당가, 토지 평당가는 인근 시세 대비해서 적정한지 그런 부분도 좀 판단을 한 다음에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. 제가 오늘 브리핑 했었던 이 150억짜리 매물 같은 경우는 인근에 시청이 위치해 있어서 관련 업종들 사무실 수요가 굉장히 많고, 전면으로는 좀 큰 규모의 건물들도 개발되고 있고, 그 다음에 공원화 사업도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보다 좀 더 상권이 괜찮아지고 앞으로 좀 투자 가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브리핑을 했었던 겁니다. 그래서 뭐 관련된 매물이 궁금하시거나 내가 아니면 서울에 좀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이 나오는 건물 매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시면 한번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제가 관련해서 가이드 드리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